문해 4주년 낭만이냐 강행이냐 이 논란이 지금 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 11시부터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낭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 같은데 어제 야당은 계속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1야당과 국민의힘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3인의 후보자들은 당장 지명 철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은 국정대전환, 대도약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야당은 3+1이라고 하죠. 임혜수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 3+1 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할까? 이게 굉장히 관심입니다. 박지원 전 대변인, 화답할까요? 저는 뭐 불가피 질의응답도 있다니까 예. 한 40분 후 정도면은 대통령 특별회견이 있는데 어쨌든 뭐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삼평동 총리공관에서 사실은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고위 당정청 하면서 사실은 이 중요한 그 장관 후보자 문제를 거론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하고 뭔가 대통령의 그 결단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대통령의 결심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11시 대통령 특별회견에서 이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 다만 조금 이따 10시 반에는 그 여야 간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난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3+1을 얘기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는 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숫자의 문제, 뭐 타협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과거 두 전직 대통령 사면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야당과의 협상 그다음에 뭐 하나 주면 2개 받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면 안 된다고 대통령님께서 결심하셨으면 저는 그 결심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춰서 제가 11시쯤에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 얘기를 정리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예. 제가 볼 때는 3+1 그게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자들의 면면은 지금까지 그냥 막 강행했던 그 후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도 대통령도 좀 감안해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윤통원 실장님,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협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협상 안 되는 게 다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예. 우리 모두 이제 이한동 전 총리 이야기도 있었는데 야당에서 아까 3+1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야당 상당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가야지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3+1이야말로 뭐랄까 좀 압박용 프레임인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서 한 2명 정도 장관 후보자 2명 정도에 대해 가지고는 여론과 야당의 요구와 또 뭐 여당의 건의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 안 했다라고 하면은 왜 모였는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조금 중심성 이런 걸 청와대에서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이제 갈 것이다. 왜냐면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준투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뽑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이걸 강행한다고 해서 그거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야당이 보이콧하고 이러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에 대한 뭐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여야 사이의 어떤 공감대 서로 100% 만족은 못하지만은 예.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저는 예. 타협이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취임 이후 4년간 국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조국 흑서의 저자였죠. 김경일 회계사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돼 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드린다라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등, 정의, 공정 같은 화두가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장치가 돼버렸다. 지금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과연 여기에 탁현민 비서관은 어떤 입장일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문정부 4년 비판에 탁현민 현재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제 올렸는데요. 오로지 현재만을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관의 난수라는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함부로 물을 말하지 않는다. 4년을 했더니 남은 1년은 더 어렵다. 이런 걸 올렸는데 윤동건 실장님, 저 말도 참 어려운데 관의 난수 어렵지만 결국은 저에게는 과거의 업적을 봐달라 아니면 뭐 미래의 성취를 봐달라 이런 뜻인 건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김경률 회계사하고 탁현민 비서관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다. 예. 참여연대에서 탁현민 비서관 간사를 했고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집행위원장까지 지냈죠.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끼리 이제 말하자면 범진보 진영의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흔히 뭐 비서는 입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이제 청와대 많은 수석, 실장 이런 분들이 개인 채널을 통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물론이고. 예. 그런데 참 유독 저분은 말을 많이 한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서 비서관 이상은 자기 개인 의사를 피력해도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하는 거고 하지 예. 말아라고 하면 똑같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여전히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예. 제가 말씀드린 그 프레임을 떠나서 그럼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관의 난수. 관의 난수가 원래 무슨 말이냐면요. 예. 맹자가 하신 말씀인데 공자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맹자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막 비판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자님은 그랬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자기를 공자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프레임 자체가 그 개별이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모르면 말하지 마라. 이런 식이니까 저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윤태곤 실장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건데 어쨌든 오늘 4년 차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4년 차 역대 정부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4년 차 4분기 지지율을 비교한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28%, 김대중 전 대통령 31, 노무현 전 대통령 12, 이명박 전 대통령 32, 박근혜 전 대통령 12, 그리고 문재현 대통령 3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님, 이 지지율을 봐서는 4년 차 4분기 지금 여러 가지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지지도는 불가피하게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가피 레임덕이라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탁현민 비서관 같은 생각을 과연 청와대 내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관의 난수라든 어려운 말에 대해서는 우리 윤태곤 실장이 설명 주셨지만 저는 저걸 달리 보면 이제는 현실 말고 이제 역사와 대화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4년 하고 1년 남았네 1년은 더 어렵다 4년 40년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은 저 어려운 속절없이 떨어지는 지지도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고 지금 국민들이 뭐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건지에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일을 좀 정리하시면 저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다시 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탁현민 비서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와 대화할 거야. 니들은 몰라.
라는 생각을 하는 한 저는 속절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잠시 뒤 생방송될 텐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